안녕하세요. 유튜브로 주식하는 남자입니다. 벌써 3월도 다 지나갔네요. 날도 따뜻해졌고 증시도 좀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 같으니 4월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3월도 끝났으니 3월 매매 결과를 간단히 공유 드리자면요. 다음과 같이 매도하여 한국 주식에서 약 95만원 차익 실현하였고요. 미국 주식은 880불 정도 차익 실현과 배당금 약 30불로 합계 한화로 약 195만원 정도 차익 실현하였습니다. 차익 금액은 다시 주식 매매로 들어간 상태이고요. 현재 주식 투자에 운용하고 있는 금액은 전체 7천만원 정도 들어가 있는 중이고요. 투자금은 월급에서 일부 계속해서 넣고 차익 실현한 매매 수익도 계속해서 재투자로 돌리고 있습니다. 제 매도 목록을 보시고 왜 팔았지 하시는 종목도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따로 사고 싶은 종목이 있어서 매도한 종목도 있고 수익 전환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시간적인 기회비용으로 매도한 종목도 있고 개인적인 목표 수익률을 달성해서 매도한 종목도 있지만 회사가 안 좋아서 매도한 종목은 아니니 여러분들 보유 종목 중에 제가 매도했다고 해서 매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3월엔 이렇게 전체 매도액 약 8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3월 전체 매수는 1000만원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화장품 관련주 제3탄으로 코스맥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맥스도 앞서 다루었던 한국콜마와 마찬가지로 ODM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화장품 제조업체로 코스맥스 차이나, 코스맥스 인도네시아, 코스맥스 아이큐어, 코스맥스 랩 등을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럼 마찬가지로 코스맥스도 주요 연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에 화장품 ODM 기업인 일본 미로토와 기술 제휴를 체결하고 한국 미로토를 설립하여 1994년 자체 연구 개발 능력 강화를 위해 일본 미로토와 기술 제휴를 끝내고 코스맥스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1996년 당시 유명 화장품 ODM 기업인 일본 ITC사와 기술 제휴를 체결하였고요. 1998년 CGMP 인증을 획득하였고 2000년엔 품질 경영 시스템 국제 표준인 ISO 9001 인증을 획득하였고 2002년에 코스닥에 상장하였습니다. 2004년 한국 화장품 ODM 업계 최초로 로레알 그룹에 제품을 공급하였고요. 2005년 환경 경영 시스템 국제 표준 ISO 14001을 획득하였고 2006년 한국 화장품 업계 최초로 호주 의약품 관리국 GMP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2007년엔 건강기능식품 ODM 사업으로 사업 영역 확장을 위해 현 코스맥스 바이오인 일진제약을 인수하였고요. 같은 해에 보건 및 안전 경영 시스템 국제 규격인 OHSAS 18001을 업계 최초로 획득하였고 연구개발 능력 강화를 위해 중앙연구소를 설립하였습니다. 또한 ODM 업계 최초로 한방화장품 연구소를 설립하였습니다. 2008년엔 화장품 ODM 업계 최초로 에코서트 코스메바이오 인증을 동시에 획득하였고 2009년엔 물류 및 공장 관리 전문 기업인 3ATSM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이후 코스맥스 BTI에 합병됩니다. 2012년엔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국제 표준인 ISO 22716을 획득하였고요. 로레알 그룹의 세계 2만 3천여 개의 협력 업체 중에 100대 협력사로 선정되어 한국 화장품 기업 중 유일하게 로레알 월드와이드 서플라이어스 데이 2012에 초청되었습니다. 2013년엔 코스맥스가 개발한 리퀴드 크리스탈 시스템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보건 신기술 NET 인증을 획득하였고요. 2016년엔 한국 화장품 ODM 업계 최초로 할랄 인증기관 MUI 인증을 획득하여 할랄 화장품을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하였고요. 같은 해에 업계 최초로 미국 FDA 및 캐나다 보건국 OTC 심사를 통과하여 등록되었습니다. 2017년엔 미국 색조화장 전문 ODM 기업인 누월드 뷰티를 인수하였고요. 태국의 법인을 설립하면서 동남아 시장 공략을 강화하였고 2018년 아시아 최초 생산 설비에 대한 비건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이렇게 코스맥스의 주요 연역을 살펴보았는데요. 연역으로 본 코스맥스는 아무래도 국내 화장품 ODM 업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갖기 위해 노력해온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국내 업계 최초라는 말은 곧 경쟁자보다 한 발 앞서 나가려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국내 시장,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동남아 시장의 주축이 되는 태국과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사업 영역을 넓혀가는 좋은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좋게 본 부분은 할랄 화장품인데요. 인도네시아 인구 1억 9천만 중 무슬림 인구가 87%고 말레이시아는 인구 3,200만 수준이지만 이슬람이 국교인데요. 할랄 인증은 이슬람 종교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시장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는 필수 요소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세계 이슬람 국가 인구가 약 19억 명 정도로 세계 인구의 약 25%가량이 되니 무시할 수 없는 거대한 시장으로 무슬림을 공략한다는 건 제 개인적으로는 신의 한 수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이처럼 코스맥스는 국내 화장품 업계에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아가려는 모습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게 평가해 봅니다. 코스맥스의 제품은 화장품 사업 부문에서는 얼굴 위주의 스킨케어 제품과 화장품 제품이 주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국내외 600여 파트너사 중에 주요 파트너사는 외국 기업의 경우 로레알, 존슨앤존슨, 왓슨, 누스킨 등이 있고요. 국내 기업의 경우는 LG생활건강, 더페이스샵, 클리오, 미샤, 올리브영 등이 있습니다. 사업보고서에 의하면 해외 법인들의 향후 성장성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중국 사업에 대해 계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의 전망도 매우 밝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앞서 이야기한 할랄 화장품으로 동남아시아와 중동 시장을 타깃으로 제품 개발 및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하니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또한 미국에서도 오하이오 공장과 뉴저지 공장의 품목 이원화 작업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서비스 강화에 힘쓰고 있다고 하네요. 코스맥스가 말하는 경쟁 우위 요소로는 첫째로 업계 최고 수준의 R&D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전체 인력의 25% 정도가 차지하고 있고요. 해외 트렌드를 빠르게 반영하기 위해 유명 글로벌 화장품의 고문을 초빙하여 기술 정보를 흡수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해외 시장 조사로 타사보다 발빠르게 해외 트렌드를 국내에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주관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로는 생산 및 품질 관리 시스템을 꼽았는데요. 앞서 설명했듯이 다수의 국제 표준 인증을 취득하였고 로레알이나 메리케이와 같은 글로벌 기업의 감사를 통해 세계 어디에서나 통용될 수 있는 생산 및 품질 관리 시스템을 확보함으로써 해외 기업을 고객사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글로벌 생산 인프라 구축인데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네시아, 미국 등 현지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요. 이는 타 경쟁사가 갖지 못한 코스맥스만의 강점으로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스맥스는 화장품 사업이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매출 비중은 기초화장이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색조 화장품이 3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ODM 기업이니만큼 연구 개발 비용도 점차 늘려가는 모습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실적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2018년 이후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 당기순이익은 2020년 적자 전환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단기순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판관비를 빼고 여기에 영업 외 수익과 특별이익 손실을 가감한 수치가 되는데요. 단기순이익이 감소해왔다는 이야기는 이 부분에서 비용이 많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겠죠. 살펴보면 매출 원가는 매출 대비 매년 감소해 나가는 모습 보여주면서 원가 절감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판관비도 매출의 10%로 유지되며 영업이익은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고 금융 수익, 기타 수익은 1% 미만이지만 증가해 오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지난해 순이익 적자의
주 원인은 기타 비용과 지분법 손익, 법인세의 증가로 인한 부분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기타 비용이 큰 폭으로 발생하였는데요. 이는 미국 법인 대규모 일회성 비용을 반영하였다고 하고 공급 구조 변경에 따라 향후 연간 60억 원 이상의 손실 감소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개선을 위한 일회성 투자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살펴보면요. 오늘 3월 30일 일장 12만 2천원의 장을 마감한 모습 볼 수 있겠는데요. 3월 들어 파란색 60일 중장기 이평선이 노란색 121선 위로 올라와 주면서 현재 이평선들이 정배열을 이루어준 모습 볼 수 있고요. 바로 진입을 본다면 12만 1천원 부근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현재에서 지지선은 11만 8,500원, 11만 6,500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조금 더 내려와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11만 6,500원에서 11만 8,500원 부근이 매수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이렇게 코스맥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마 같은 ODM 업체인 코스맥스와 한국콜마를 두고 고민되시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국콜마와 코스맥스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사업 부문에서는 한국콜마의 경우 화장품과 제약, 건강보조식품의 비중이 6대4 정도로 볼 수 있겠고요. 코스맥스의 경우 대부분의 매출이 화장품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매출은 한국콜마가 1조 3,200억에 영업이익 1,200억 원, 단기순이익이 1,606억이고요. 코스맥스는 매출액 1조 3,800억에 영업이익 666억 원, 단기순이익 마이너스 291억 원으로 적자이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 법인 일회성 비용이 들어갔으므로 단기순이익은 비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적을 비교해 보았을 때 한국콜마에 비해 코스맥스 매출이 시총 대비 높은 편이지만 한국콜마가 영업이익, 순이익을 크게 남기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국콜마와 코스맥스 두 기업 모두 1조 3천억 수준의 매출을 내고 있는데요. 한국콜마의 경우 화장품 부문 매출 비중이 60%인 반면 코스맥스는 대부분 화장품 부문에서 나오는 매출이므로 화장품 업계의 전망만으로 보았을 때는 코스맥스 쪽이 좀 더 기대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반면 만에 하나 한한령 해제가 되지 않는다면 화장품 업계에서는 악재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콜마가 좀 더 리스크 회피할 수 있는 면에서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업 방향을 보았을 때 한국콜마는 국내 및 중국 사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요. 코스맥스는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지역 및 해외 브랜드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두 기업 모두 뛰어난 기업이며 올해 기대가 되는 기업인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국콜마는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방향인 반면 코스맥스는 한 발 앞서서 움직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서 단기적으로는 한국콜마가 좋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코스맥스가 투자하기 좀 더 매력적인 기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두 기업만을 보고 비교했을 때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투자 성향을 가지신 분은 한국콜마를 선택하면 좋을 것 같고요.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신 분은 코스맥스를 선택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코스맥스가 안전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니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두 기업 모두 성장성은 뛰어나지만 코스맥스 쪽이 좀 더 뭔가 보여줄 것 같은 장래성이 있다는 생각인데요. 여러분은 어떤 기업이 더 좋아 보이시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아직 한국콜마에 대한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은 한국콜마 영상 참고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화장품 관련주 시리즈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